crazy to carry on this way, calling you up in the middle of the night. But I got something that I just can't wait to say. I got two good reasons I've been thinking of, two good reasons why we should be in love. Come on, baby, it's so plain to see. I got two good reasons that you and me have. You might think I'm desperate, or maybe I just might be.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10월 31일 끝자락에 와 있습니다. 세월이 참 빠릅니다. 비수와 같은 세월, 유수와 같은 세월, 이 세월을 어느 누가 막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세월이 빠르다고 해서 그냥 한탄만 하고 참 인생이 허망하구나, 이렇게까지 실패자 같은 그런 마음을 가져서는 안 되겠죠. 그렇죠? 하루하루를 우리가 보람된 일을 찾아서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나가면 되겠습니다. 워싱턴 소리 시사 프로그램 김종엽입니다. 워싱턴 소리는 혼탁해지고 있는 사회 질서를 바로잡기 위한 어떠한 권력보다도 앞서 있는 강력한 경고의 소리입니다. 항상 여러분들을 위한 소리로 사실과 진실만을 담아서 방송하겠습니다. 또한 워싱턴 소리는 중도적인 입장에서 여야를 가리지 않고, 또한 좌우를 떠나서 올바른 방향으로만 간다면 얼마든지 응원하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과거 운동권 출신이다, 좌파다, 그런 거 거기에 큰 의미를 부여하지 않습니다. 국민만 바라보고 열심히 민생을 챙기고 일한다면 이 시간 진행자도 여당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응원하겠습니다. 또한 국민의힘 보수 진영이죠. 요즘에 너무나도 나약한 것 같습니다. 106명의 의원들도 그게 작은 당이 아니거든요. 큰 야당 중에서도 큰 당입니다. 험에도 불구하고 너무나도 나약한 것 같습니다. 존재감이 없어요. 그래서 오히려 더불어민주당들이 요즘에 하는 행동을 보게 되면은 국정감사나 청문회에서 법사위원장인 추미애 씨를 비롯해서 요즘 많이 논란이 되고 있는 최민희 방가위원장, 또한 조희대 대법원장을 불러 세놓고 찌라시 그런 소식 가지고 사퇴하라, 물러나라 이러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여성 3인방, 대단히 참 국민들의 눈꼴 사나워서 볼 수가 없을 정도로 그런 행태를 합니다마는, 그런데도 불구하고 더불어민주당은 지지율이 오히려 국민의힘보다도 앞서고 있어요. 참 기이한 현상 아닙니까? 상대의 잘못을 제대로 이용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재의 야당인 국민의힘입니다. 그런데 국민의힘은요, 한 목소리를 낸 적이 별로 없어요. 항상 뭉치지 못하는, 항상 이 시간 진행자가 자주 언급합니다마는 국민의힘은 너무나도 다른 목소리는 해요. 그래서 국민들에게 호응을 받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국민의힘 저당은 어찌 저렇게 허구한 날 뭉치지 못하고 자기의 위상만 높인 소리로 해서 단합하지 못할까. 근데 요즘은 많이 수그러 들어온다요. 그렇지 않으면 너무 조용한 나무지
존재감이 없어요. 어찌됐든 간에 오늘의 뉴스를 하기 전에 이곳에 미국의 워싱턴 DC에서 백악관은 워싱턴 DC에 위치해 있죠. 이 백악관에서 27분 이내에 약 18마일 이내에 있는 한인들이 밀집해 있는 에난데일 그리고 알렉산드리아, 폴처치, 보커, 스프링필드의 지역에 일기예보를 보내드립니다. 오늘과 내일의 날씨입니다. 오늘은 구름 그리고 맑은 날씨, 아침 최저 40도, 낮 최고 60도가 되겠습니다. 주말인 내일은 역시 구름이 끼겠으며 맑은 날씨에 아침 최저 40도, 낮 최고 61도가 되겠습니다. 어제하고 매우 흡사합니다. 자, 습도는 80%가 되겠습니다. 자, 오늘의 핫한 뉴스 키워드입니다. 2, 3일 전만 하더라도 대미 투자, 트럼프 미 대통령은 3,500억 달러를 직불로 내라 이렇게 계속해서 주장을 굽히지 않다가 어제 경주에서 이재명 대통령, 트럼프 대통령과의 극적으로 대미 협상이 타결됐다. 그래서 환호성을 질렀죠. 그래서 각 언론사, 각 방송사에서도 대미 협상이 제대로 잘 굴러가고 있다. 환호성을 올렸어요. 그리고 3,500억 불을 2년에 걸쳐서 1년에 200억 불 정도로 페이먼트 하라. 말하면 분할로 내라. 그래서 아주 이재명 대통령의 그 능력을 각 언론사에서 인정해 줬습니다. 방송사에서도 마찬가지고요. 오죽하면은 야당인 장동혁 당 국민의힘 대표도 참 큰 다행이다. 아주 국익을 생각해서 비록 야당이지만 이재명 대통령의 성과를 어느 정도 인정을 했어요. 그런데 하루도 지나기 전에 한미 협상이 극적으로 타결됐다는 소식이 잉크도 마르기 전에 벌써부터 한미 삐걱하고 있습니다. 삐걱하고 있어요. 양국의 주장이, 미국과 한국의 주장이 국민들을 다시대 혼란 속으로 빠져들게 하고 있습니다. 약간 이른감이 없잖아 했습니다만은 그래서 한미 관세 협상 후속 논의가 마무리된 지 하루 만에 미국과 한국 간의 발표가 좀 엇갈리고 있어요. 미국은 한국이 시장을 100% 완전 개방했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러나 대한민국은 추가 개방은 없다고 못 받고 있어요. 그러니까 잉크도 마르기 전에 하루 만에 양측의 주장이 엇갈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 우리 국민들은 미국 발표를 믿을까요? 우리 대한민국의 정부 발표를 믿을까요? 그래서 말로만 하는 거 필요 없다는 얘기예요. 전번에도 그랬잖아요. 이재명 대통령 지난 8월 30일 날 미국 백악관을 방문해서 만족할 만한 성과를 얻었다. 그러나 사인이 없어, 서명이 없어요. 그래서 야당으로부터 국민들로부터 의혹의 눈초리 그리고 많은 비판을 받아왔잖아요. 왜 서명을 하지 않았느냐 말이야. 그러면서 며칠 있다가 트럼프 대통령이 어떻게 했어요? 저 트릭의 1인자 트럼프는요. 미국의 프랜차이즈 트럼프 호텔이 여러 개가 있어요. 아주 비즈니스맨으로 아주 월등하고 탁월하고
곤모소스가 능하고 상대를 꿰뚫어보는, 상대를 갖고 놀아요. 예? 그런 탁월한 두뇌와 또나 대통령까지 됐잖아요. 정권을 짊어지었잖아요. 또 미국이 어떤 나라입니까? 초강대국이요. 이 지구상에서 가장 넘볼 수 없는 미국이에요. 이러한 대통령이에요. 이러한 대통령을 상대한다는 것이 언감생신, 참 달걀로 바위를 치는 격이죠. 험에도 불구하고 어제는 극적으로 대미 협상이 타결됐다. 환호성을 올렸습니다마는 잉크도 마르기 전에 양측의 주장이 다시 엇갈리고 있다는 얘기예요. 네? 대한민국 정부의 설명에도 혼선이 켜지면서 통상당국은 이른 시일 내에 통상협력을 명시한 양해각서, 문건을 마련할 방침이라고 발표했어요. 맞아요. 두 번의 실수는 있어서는 아니 되죠. 네? 왜냐? 항상 합의문이 있어야 돼요. 미국과 한국 간에 양해 각서가 있어야 돼요. 반드시 사인을 받아야 그것이 트럼프 대통령이 나중에 엉뚱한 소리하고 나 언제 그랬다 내뱉째라 소용이 없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서명 날인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대한민국 정부도 이것을 간과하면 안 되겠다 해서 각서 문건을 마련할 것이라고 합니다. 이와 같이 문제가 된 것은 한국이 미국 시장의 100% 완전 개방에 동의했다는 부분이에요. 앞서서 대한민국의 대통령 용산에서는 이번 협상에서 시장 개방은 없다고 밝힌 것과 아주 정배치가 되는 거예요. 결국은 지난번에 국민에 대해서 어떻게 얘기를 했어요? 지난 8월 30일 날 이재명 대통령이 미국을 방문해서 실무회담 하지 않았습니까? 만족할 만한 성과 얻었다. 그러나 서명 날에는 없었잖아요. 그것이 또 이번 재판이 되는 게 아닌가. 대한민국 국민들 다시 지금 컨퓨즈가 되고 있어요. 국민에 대해서 협상이 성공적이었다는 이런 또 허위 사실이 아니냐. 그 야당에서 또 그 유튜버들이 보수파 유튜버를 보게 되면은 어제 대미 협상 그거 믿을 수 없어. 거기다 이렇게 지금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같은 보수파 유포들이지만은 절대 그렇게 하지 마라. 장동혁 대표가 뭐라고 그랬느냐. 어제 대미 협상의 타결은 대단히 인정해 줄만 하라고 얘기하지 않았느냐. 그러니까 보수파의 유튜버들도 그런 것을 간과하면 안 된다. 비난을 하되 어느 정도 인정할 거 인정을 해주고 아닌 것은 아니다고 해야지. 예? 그런데 결국은 지금 나타난 것이 잉크도 마르기 전에 삐걱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러해서 서명이 없는 합의는 신뢰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대한민국의 산업부 관계자는 빠른 시일 내에 서명하고 사인하고 관세도 인하하려 한다고 했습니다. 이런 사인을 하는 합의를 해야 서명 날인을 해야 하는 합의를 해야 법안 발의 등 국내 절차가 진행될 수가 있기 때문에 가급적 조속히 빠른 시일 내에 서명 날인할 방침이라고 말했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요. 우리 국내 고국 소식으로 치고 들어갑니다.
자, 국정감사가 2주를 넘어서 이제 끝마무리에 가고 있습니다만은 여기서 참 여러 가지 논란의 연속이었죠. 첫째는 법사위원장 추미애 씨의 독단적인 독재적 발상에서 나온 자기 편이 아니면 상대당에 대해서 발언권도 주지 않고 발언 중에 중단시키고 퇴장시키고 그것도 생중계되는 많은 국민들이 보는 앞에서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행태를 추미애 법사위원장이 진행함으로 해서 오직하면은 시민단체로부터 강력한 경고를 받았잖아요. 이런 와중에 최민희 과방위 위원장, 아마 과방위 위원장 하게 되면은 어느 분들은 대부분 사람들은 이해가 되겠습니다만 이것이 과학에 대한 그런 과학 통신위원장일까요? 하여튼 상임위원장 소속의 과방위 위원장이에요. 최민희 씨가. 대단히 큰 권력이라고 생각을 했는지 칼춤을 췄잖아요. 예? 역시 법사위원장 못지않게 둘째가라면 서러울 정도로 대정부 질의하는 과정에서 행정부를 대상으로 국정감사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거기에는 별자리 장군도 나오고, 네? 그리고 행정부에서 장차관도 나오고, 또 사법부에서 검사, 판사들도 나오고, 이런 고위 공직자들을 탁 앉혀놓고 호령을 합니다. 조금만 발언이 신통치 않으면은 호통을 치고 소리를 칩니다. 그 대표적인 여성 친구분이라 할까요? 여성 국회의원 서영교 씨가 그 아주 대표적인 분이죠. 이분은 너무 지나쳐요. 과유불급이에요. 과유불급 서영교 씨. 모든 게 지나치면 아니 한 것부터 못한다. 그 사자성어 몰라요? 예? 그리고 서영교 씨는 또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몇 해 전에 어떤 행동을 했어요. 자신의 지인의 아들이 성추행을 했잖아요. 그럼 벌받게 놔둬야지. 죄를 졌으면 그 대가를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감옥에 들어가야죠. 미국에서는 성추행을 하게 되면은 잘못하면 30년 이상 징역형을 받아요. 그런데 한국에서는 대단히 미약해요. 처벌이. 어찌됐거나 성추행을 했던 자신 지인의 아들을 판사에게 전화를 해서 벌금형으로 깎아 내려줬어요. 이거 큰 위법이에요. 그런데 그런 거에 대해서 전혀 사과 없이 오히려 법사위원회에 대해서 큰 소리치고 오만방자할 정도로 너무 설초됐잖아요. 그죠? 다 좋아요. 상권 분립을 무시하고 훼손할 정도로 조희대 대법원장을 출두시켜서 어떻게 했어요? 니제는 네가 알렸다? 그것도 네? 찌라시 정확한 증거도 없이 허위사실로 제보한 것을 가지고 막 몰아쳤잖아요. 그 책임을 반드시 서영교 의원은 져야 될 것입니다. 추미애 씨도 물론이고, 추미애 씨는 또 어떻습니까? 어제도 잠깐 언급했습니다만 자신의 아들이 탈영을 했잖아요. 지금 해외가 있어요. 빨리 불러들여서 죄가 있든 없든 재판을 받게 해야 추미애 씨도 육선의 화려한 경력이 있잖아요. 판사 출신의 육선의
법사위원장의 당대표에 얼마나 화려합니까? 이제는 마음을 비우고 노련하게 상대당도 좀 배려해 주면서 과거에요. 40, 50년 전에 70년도 때 박순촌이란 그 여성 국회의원이 있었어요. 다소곤하고 안경 쓰신 분인데 여러분도 아시겠습니다마는 그분은 박정희 대통령 때 상대당이 야당이었어요. 송곳같이 날카롭게 질문을 하면서도 품위 있게 지금같이 그렇게 난장판식으로 하지 않았어요. 예? 모든 국민들이 납득할 만하게 다소곤히 질문도 하면서 논리적으로 질문하고 그래서 추앙을 받았어요. 그런 것을 반면 교사로 삼고 법사위원장 추미애 씨, 소영교 씨, 최민희 씨 배우세요. 예? 그런데요,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국정감사 기간 동안에 법사위원장 추미애 씨를 비롯해서 소영교 씨, 최민희 씨의 증인 선수하는 사람들, 증언하러 나온 양반들에 대해서 너무 호통을 치다 보니까 자가 도취가 되는 것 같아요. 자신이 도취가 돼. 아마 그런 위원장 자리, 상임위원장 자리에 앉지 않고 그냥 평범한 국회의원이었다면 그러한 오만불손한 태도는 없었을 거예요. 아마도. 원래가 그렇지 않아요? 원래가 추미애 씨나 최민희 씨나 소영교 씨가 원래가 그렇게 오만방작 그런 분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기라성 같은 장성급도 별자리 앉았죠. 판검사 앉았죠. 대법원장 앉았죠. 예? 그 사람들에 대해서 막 너 이제는 네가 알렸다. 호통을 치니까 이 증언대에 나온 고위 공직자들 말도 제대로 못해요. 소신 발언도 제대로 하는 사람 별로 없어요. 예? 뭐가 무슨 법사위원장이고 과방위 장이고 뭐 이렇게 무서워서 자기가 옳다고 생각되지 아니면 과감하게 진로대고 이래야 되는데 이 뭐 판검사들 나와서도 그저 말도 제대로 소리도 제대로 내지 못해. 야 정말 이 정도로 얼마나 욱박지르고 했으면 예? 이 사법고시에 합격을 해서 판검사 한 사람들 기라성 같은 사람들 아니에요? 어느 누구한테도 꿀리지 않잖아요. 학식과 경력과 예? 그런 권력을 갖고 있는 이 판검사들로 참 국정감사에 나와서 쪽을 못 써, 쪽을. 예? 왜 쪽을 못 씁니까? 질문을 하면 그 질문이 타당하지 않으면 반격을 할 수 있잖아요. 법사위원장, 존경하는 추미애 법사위원장님. 지금 그렇게 호통치시는 거 국민이 보기에 이해가 안 됩니다. 천천히 자연스럽게 좋게 질문하세요. 이렇게 얘기하면서 아울러서 나가야 되는데 끔찍달싹 못해. 이 정도로 국정감사 상임위원장들이 위세가 당당하다 보니까 자신의 자가 도취가 됐어. 그래서 오만불손하게 되고 굉장히 교만해진 것 같아요. 자, 이런 가운데요. 김현지 부속실장 그렇게 야당의 요구에 출석하라. 국정감사에 반드시 출석해야 된다. 당신은 너무나도 비밀이 많고 국정에 깊숙이 관여한 정황 그리고 인사에도 관여한 정황이 그 예다. 끝내 국정감사가 거의 마무리되는 시점에서 나오지 않았습니다. 대통령 제 부속실장의 베일이 쌓여 있는 채
연이은 의혹들의 실체가 속속들이 밝혀지고 있는 가운데 국민의힘이 주진우 의원의 폭로로 김현지 부속실장은 김영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사건에도 깊숙이 관여되었다고 오늘 발표했습니다. 김용이라는 사람은 이재명 대통령 사건에도 대장동, 백현동 여기에 깊숙이 관여가 됐어요. 김용이 검찰의 체포영장으로 체포됐을 쪽에도 김용의 변호를 맡은 이상호 변호사가 있습니다마는 김용의 체포영장을 몰래 김현지 보좌관에게 보낸 것으로 확인되었다고 주진우 의원이 폭로했습니다. 즉 김현지가 마음만 먹게 되면은 공범 사건은 손바닥 보듯이 들여다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에? 지금 이재명 대통령이 하고 있는 것처럼 구체적 사건에도 모두 관여할 수 있는 길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모든 것들이 명명백백히 밝히기 위해서는 국감의 출석과 증언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이 대다수 국내임 야당 생각이고 또 국민들의 생각이에요. 비록 일단은 국정감사에 나온 것이 무산은 됐습니다마는 앞으로도 양파 까듯이 속속 의혹들이 밝혀지고 있는 관계로 언젠가는 국민들의 그 부름에 나와서 국정감사 또한 청문회에 나와서 낱낱이 밝혀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민주당 뒤에 숨어서 국감에 출석은 하지 않았습니다마는 국민들의 의혹의 눈초리에는 갈수록 더더욱 붉어져 있기 때문에 그냥 넘어가지는 않을 것입니다. 피해가면 피해갈수록 김현지 부속실장의 피의자로서의 의심만 받기 때문에 자신을 위해서나 국민들을 위해서라도 하루속히 국감이 끝나기 전에 자진 출석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김현지 부속실장과 민주당은 하루속히 국감이 끝나기도 전에 국감 증인을 즉시 수용해야 국민들의 분노를 가라앉힐 수 있다는 사실을 직시해야 되겠습니다. 이런 가운데 이진숙 전 방통위원장 있지 않습니까? 이진숙 전 방통위원장, 이분은 전 대구 문화방송인가요? 문화방송에서 지방방송국에서 사장까지 있었던 분, 그리고 기자 생활을 오래 했던 분이에요. 그런데 윤석열 전 대통령에 의해서 방통위원장이 됐습니다마는 더불어민주당의 법을 두고 고쳐서 이진숙 방통위원장을 그 조직 자체를 폐쇄시켰어요. 그 바람에 자연적으로 그 자리에서 물러나게 됐지요. 그런데 이진숙 방통위원장, 지렁이도 밟으면 꿈틀하잖아요. 지렁이도 밟으면 꿈틀한다는 말이 있잖아요. 드디어 이진숙 전 방통위원장이 현 과방위 위원장인 최민희에 대해서 크게 비난하고 나섰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최민희 과방위 위원장은 자신의 딸에 대한 뇌물적 축의금, 화환을 피검자들에게 또 공직자들로부터 25일간의 기간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얘기는 뭐냐면 25일 동안 기간이 있었잖아요. 자신의 그 딸 그 결혼식이 결혼하기 전 25일 동안의 기간이 있었으면 피검자나 공직자들에게 우리 딸 결혼식이 앞으로 25일 이후에 있는데 절대 축의금 환 보내지 마라, 이렇게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어요. 하지 않았어요. 그냥 방치해서 결국 축의금
환을 모두 받았어요. 나쁘게 얘기해서 아주 뻔뻔한 극치지요. 뻔뻔하게 받아서 착복을 했다 하면 너무 지나친 건가요? 하여튼 착복했어요. 뇌물죄로 적용된다면은, 뇌물죄가 적용이 안 되면은 그냥 받은 거라고 추징은 받았다 하면 되겠습니다만, 현재로 봐서는 이것이 김영란법에도 걸리고, 예? 그 다음에 뇌물죄로 이게 이제 받게 되면 큰 죄가 됩니다. 100만 원 이상 걸리면 죄가 커요. 그래서 국민의힘으로부터 고발을 당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이진숙 전 방통위원장이, 최민희 위원장이 권력 남용을 마구 휘두르는 듯, 즉 MBC라는 공영방송의 보도 책임자를 업무를 보고받는 현장에서 자신의 질의에 제대로 마음 들지 않게 대답했다 해서 내쫓는 그런 행태를 보였어요. 그야말로 오만불손한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르고 있는 최민희를 향해서 이진숙 전 방통위원장이 맹렬히 비난하고 나섰습니다. 말하자면은 최민희 과방위 위원장의 오만하고 교만한 아주 방자한 태도는 그동안의 국회의원으로서 또 상임위원장이라는 막중한 자리를 차지하면서 쌓여왔던 결과를 가져왔다고 이진숙 씨는 주장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자신인 이준식이라는 사람이 마음에 들지 않아서 방통위라는 기관을 법을 뜯어 건치면서 없애버렸어요. 그래서 이러한 최민희 씨의 주도하에 법을 뜯어 건침으로 해서 방통위 그 조직이 없어졌어요. 그래서 이준숙 씨는 자리를 나오게 됐죠. 자연적으로 퇴출하게 된 겁니다. 말하자면 최민희 의원의 그동안 쌓여왔던 막강한 자리에 도취가 돼서 그러한 소위 업적을 바탕으로 해서 자신이 마음만 먹게 되면은 보도 책임자는 마음대로 시켜 부릴 수가 있다. 거기에 말을 듣지 않으면 퇴장시킨다. 이래서 지금 좌파적인 MBC 문화방송과의 지금 왼수가 되어가고 있어요. 여기에 더불어민주당 자체도 특히 정청래 대표도 최민희 의원에게 어떠한 경고를 보낸 것 같아요. 이런 오만방자한 생각 속에서 최민희는 착각 속에서 우회 민주주의 근본 뜻을 전혀 이해를 못하는 것 같아요. 어찌어찌 하다가 과방위 자리 혹은 상임위원장 자리라는 주체할 수 없는 자리를 꿰차고 나서 무소불위의 권력과 고난을 제 입맛대로 행하면서 툭하면은 상대당인 야당에 대해서 퇴장시키거나 또한 증인에 대해서도 퇴장시키는 이런 만행을 저질렀던 사람이 최민희예요. 이어서 최민희 의원은 국회의원이라는 국민을 대표해서 이 자리에 있는 것조차도 인식을 하지 못하고 있어요. 자신이 현재 국회의원으로서 국민을 대표해서 국정감사에 나와 있다는 사실 자체 전혀 인식을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 국회의원이라는 자리가 무슨 큰 벼슬입니까? 예? 국회의원에다 상임위원장 자리까지 그 찼으니 눈에 뵈는 게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진숙 전 방통위원장은 이렇게 일과를 합니다. 21세기 대한민국에서 어떻게 이러한 일들이 버젓이 벌어지고 있습니까? 그것도 대한민국
많은 국민들이 생중계를 통해서 보는 앞에서 도대체 간이 몇 개가 되느냐? 간이 몇 개가 돼? 간이 배밥으로 튀어나왔다. 간이 배밥 같은 발음이 잘 안 되네요. 간이 배 바깥으로 얼마나 튀어나와서 그러한 국민들을 무수하지 않고 두렵지도 아니한 그런 행태를 하느냐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예? 이어서 이진숙 전 방통위원장은 계속해서 얘기를 합니다. 이러한 최민희 의원의 행태에 대해서 도저히 이해할 수도 없고 아직도 믿을 수가 없다고 단언하고 있어요. 참으로 기막한 일이 이번 국정감사에서 드러났다고 말합니다. 더군다나 이진숙 씨는 기자 경력을 가진 사람으로서 이 최민희 의원에 대해서 분노를 터뜨렸습니다. 끝으로 이 전 방통위원장은 계속해서 최민희 의원의 거짓말에 대해서도 일침을 가하고 있습니다. 즉 방통위 위원으로부터 이진숙 위원장께서 좀 화환을 좀 해달라 이렇게 보고를 받으셨다는 말씀이 사실입니까 하고 주진우 의원이 물어봅니다. 박종훈 의원이 물어봅니다. 이 질문은 국민의힘 소속의 박종훈 의원이 국정감사에서 이진숙 전 방통위원장에게 묻는 질문에 이진숙 씨는 이 모든 것이 거짓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결국 최민희 의원실 보좌관으로부터 연락을 받았다고 이진숙 전 방통위원장이 일관되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진숙 증언의 얘기를 들어보면 이 모든 증언들이 사실로 드러났습니다. 왜냐하면 국정감사에서 위증을 하면은 엄한 처벌을 받기 때문에 이진숙 방통위원장이 거짓말을 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지금까지 이진숙 씨의 증언을 보게 되면은 최민희 방가위원장의 자신의 결혼 문제에 대해서 축의금 문제, 화환 등에 대해서 변명들이 모두 거짓말로 드러난 것입니다. 이진숙 씨의 증언에 대해서 최민희 의원은 아니라고 여전히 부인하고 반성도 안 하고 사과도 안 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실에 대해서 국민은 분노하고 있으며 더군다나 국민의힘은 최민희 의원을 고발하게 이르렀습니다. 참 결론적으로 얘기한다면요. 최민희 의원이 처세가 참 헛똑똑이에요. 처음에 박종훈 의원으로부터 질문을 받았을 적에 그냥 사과하면 될 거를 내 자신의 딸을 내가 너무 바쁜 관계로 결혼 날짜도 내가 몰랐다. 아니 최민희 의원이 혼주 아니에요. 자신의 딸이 결혼하게 되면 혼주 아닙니까? 혼주가 어떻게 아무리 자신이 대통령보다도 더 높은 자리에 있으며 바쁜 자리에 있다 하더라도 자신의 일생일 때 가장 중요한 그 결혼식의 날짜도 몰라요. 이러한 말도 안 되는 변명을 하다 보니까 이게 눈덩이처럼 불어나서 사건이 이렇게 크게 터졌어요. 결론적으로 더불어민주당도 더 이상 최민희 과방위원장을 두둔만 하지는 못하는 그런 처지에 있다는 겁니다. 이 모든 것이 이재명 대통령에게 마이너스가 되기 때문이에요. 와이신동 소리 10월 끝자락에 31일 방송을 마칩니다. 지금까지 김종엽이었습니다. How can I convince you? Come on, baby, won't you take a chance with me? I got two good reasons I won't